시간, 방금 얘기했다시피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우리는 중개사법은 3시간 정도면 충분하죠? 3시간. 자, 왔습니다. 자, 3시간이면 충분해. 우리 뭐 굳이 2시까지 할 필요 있나, 그죠? 체력도 안 되고. 자, 그래서 1시에 원래 1시 10분, 우리 10시 10분에 시작했으니까 3시간이면 뭐 1시 10분이네, 그죠? 그래서 보통 1시 10분이나 아니면 뭐 20분이나 그 정도에 마쳐야죠. 그죠? 그래가지고 다른 과목들은 뭐 2시까지 이렇게 하면 좀 1시간 정도 빨리 마치면 여러분들 이제 시간 활용하는데 좀 더 도움이 많이 돼요. 하루 정도 빨리 마치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스케줄 이제 잡으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 한번 보세요. 중개대상물 36페이지입니까? 36페이지에 보시면 제4절 중개대상물 범위 거기에 옆에 29, 30, 31, 32, 33 뭐 쭉 다 나왔다는 얘기죠? 네, 이거는 작년에도 이제 2번 문제로 나왔었어요. 문제 아주 쉽게 나왔죠. 그래서 문제는 간단하게 냅니다.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냐 안 하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자, 중개대상물이 거기에 법조문을 보시면요. 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고 1호의 토지, 2호의 건축물, 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법률에는 토지, 건축물이 있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시행령 0 제2조로 가시면 시행령의 1호에 보시면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이 있고 공장 및 광업재단 재단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래서 시행령에는 임목과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률에도 2가지가 있고 시행령에도 중개상물이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정리하고 밑줄을 긋겠습니다. 자, 중개대상물 중개의 대상이 되는 물건 우리 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고 법률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법률에 뭐가 있다고요? 법률에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다음에 시행령에는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이 있죠. 그 다음에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해서 암기해야 되겠네, 그죠? 어떻게 암기합니까? 토건, 입광공 이렇게 암기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중개대상물입니다. 5가지. 벌써 지금 몇 번 나왔죠, 그죠? 이거 암기 다 됩니다, 이거 지금. 자, 그러면 이 중개대상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이제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이 중개대상물은 중개와 중개업의 개념을 정하는 기준이에요. 자, 중개대상물이 아니면 중개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중개대상물이 아니면 중개업도 한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은 중개와 중개업의 개념을 정하는 기준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중개대상물은 우리나라에서 딱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개업공인중개사만이 고유 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이 5가지 물건에 대해서는 개업만이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다른 일반인들은 이 5가지 물건에 대해서 중개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이 5가지 물건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고유 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개업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이 5가지 물건에 대해서 중개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자신 있게 하세요. 개업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개업만 할 수 있다고. 개업만이 할 수 있는 물건이라니까. 적법하게. 다른 사람이 이 5가지 토건 입가공에 대해서 중개하잖아요. 그건 불법이에요. 그러면 소속은 왜 하는데? 소속은 개업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개업 대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 5가지 물건을
아무리 기업이라도 이 5가지 물건이 아니면 우리법 적용 안 받습니다. 기업 공인중개사라도 5가지 물건을 중개했을 때 우리법 적용 받는 거지. 기업 공인중개사가 자동차에 대해서 중개해줬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기업이라도.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자동차잖아. 그러면 우리법 적용 안 받는다고. 기업이라도.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의의 그 정도. 그거는 뭐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래 기본적인 거 개념을 정확하게 넓히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자, 첫 번째가 토지. 토지는 매입을 하게 되면 내 소유권이 어디까지 미칩니까? 지표 당연히 미치죠. 그다음 어디까지? 위로 지상공간 미치고 지중공간 미쳐요. 그걸 우리 민법에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 이랬거든. 그죠? 그러면 어디까지 미칩니까? 끝까지 미칩니까? 끝까지 안 미치죠? 어디까지 미쳐요? 관리감독 가능한 범위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 어디까지 몰라. 하여튼 관리감독 가능한 범위네. 자, 하여튼 그런 개념이 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토지의 거래 단위는 뭡니까? 네, 필지 단위로 거래하는 거 이제 법적 등록 단위 필지 단위로 거래합니다. 한 필지, 두 필지 단위로 거래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요겁니다. 요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중개 대상물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와 관련해 가지고 중개 대상물 해당하는지 여부. 이걸 외워야 된다는 얘기. 이거. 이 표. 자, 필지 단위로 거래하니까 한 필지, 토지, 전부 이렇게 나오면 이거 중개 가능합니까? 중개 사물 됩니까? 되죠. 필지 단위로 거래하니까 한 필지, 토지, 전부 이렇게 나오면 중개 가능한 물건이다. 중개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그에 비해서 한 필지, 토지 일부라고 하면은 중개 안 되겠네. 안 되는 게 맞지. 일단은 일부. 근데 구체적으로 뭐에 대한 일부가 안 되냐 하니까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 못 팔아. 일부를 못 판다고요. 그거를 팔고 싶으면 분필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분필해가지고 분필 절차를 거쳐서 나눠서 팔아야 돼요.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눠갖고.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안 된다. 그거를 이제 담보물건이라 그래. 그죠? 저당권 설정 안 돼.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 안 된다. 저당권 설정 안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시효취득이라고 있어요.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도 안 된다 보시면 돼요. 시효취득. 자, 그런데 이제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뭐는 됩니까? 하니까 빌려 쓰는 건 된다. 사용 수익. 빌려 쓰는 건 돼요. 사용 수익. 용익물건이 되네. 용익물건. 용익물건 세 가지 뭐라고요? 뭐라고? 네, 취지전이나 해보지 또.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러니까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 이래 나오면 되는 거죠. 네,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지역권 설정, 지상권 설정 되는 거예요. 사용 수익이니까. 그 다음에 임차권은 됩니까? 네, 임차권 되죠. 임차권 설정 되죠. 자, 인문과정도 여기까지 했잖아. 그죠? 기억납니까?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다. 이거는 제가 1월달에 한다고 했죠. 왜? 그 이유가? 안 올까봐 그랬어. 그래서 오라 그랬잖아요. 오셨네. 그죠? 오셨지. 그래서 요걸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판례에서 뭐냐 하니까 택지개발지구 내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이주자 택지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가 있어요. 지위. 그러니까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그게 이름이 대토권이에요. 토지로 대신 받는 권리, 대토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거예요. 이 지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대토권은 중개사물이 안 된다는 판례예요. 특정이 안 되지. 어디가 어디 건지 특정이 안 됐어요. 어딘지. 그러니까 지위가 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해. 받을 수 있다는 지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중개사물이 안 된다 보시면 돼요. 대토권. 많이 물어봅니다. 여기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토지와 관련된 내용, 토지와 관련된 중개상물 여부를 이렇게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토지. 자, 그 다음에 건축물로 가볼게요. 두 번째가. 자, 건축물은 일단은 건축물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니까 토지한테 단단하게 정착이 돼 있어야 돼요. 토지와의 정착.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건물이에요. 건물이 대표적이잖아요. 일단은 정착되어 있으면서 분단이란 말은 막혀 있어야 돼. 막혀 있어야 돼. 분단, 막혀 있어야 돼요. 막혀 있어야 건물이 되는데 이때 분단되어 있단 말은 민법상의 건축물을 말해서 기둥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지붕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벽까지 있어야 돼요. 세 개가 다 있어야 돼. 그래야지 민법상의 건축물로서 중개사물이 된다 이 말이지. 우리가 건축법에 가면은 건축물이 있겠죠. 그때 정의하는 건축물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건축법 시간에 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하여튼 기둥, 지붕, 벽까지 다 있어야 된다. 그래야 중개사물이 된다. 그래 보시면 돼요. 민법상의 건축물이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거래 단위. 건물의 거래 단위는 어떻게 거래합니까? 동 단위로 거래한다. 이때 말하는 동은 101동, 102동 이게 아니에요. 건물을 그냥 한 동이다, 두 동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그때 말하는 동이네, 동. 그래서 건물은 동 단위로 거래하는데 집합 건물, 아파트, 집합 건물은 동 단위로 거래 안 하거든요. 집합 건물은 101동, 102동이 아니고 101호, 102호 이런 호실 단위로 거래한단 말이지. 그렇죠?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중요한 건 요거예요. 중개 대상물 해당하는지 여부 이게 물어보겠네. 요거 OX. 자, 그래서 한 동 건물 전부 이렇게 나오면 중개상물 되겠지. 한 동 건물 일부 하면 안 되는 게 맞네. 그럼 뭐가 안 됩니까? 한 동 건물 일부에 대한 양도가 안 되겠어요. 양도.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 우리 집 아파트인데 집합 건물 아파트인데 팔아야 돼. 자, 파는데 안방은 아가씨한테 팔고 건너방은 총각한테 팔아. 둘이 같이 살아. 참 좋겠네. 그렇게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는 안 돼. 그래서 101동 101호를 통째로 팔아야 돼. 101호. 안방 팔고 건너방 팔고 이게 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되냐? 안 됩니다. 저당권 설정. 담보물권 안 돼요. 안방만 저당권 설정해 주세요. 안 돼. 101호 전체를 저당권 설정해야 됩니다. 시효 취득은 없겠지. 건물은 시효 취득이 안 되니까. 건물은 시효 취득이 안 돼. 그래서 시효 취득이 없다 이 말이고. 자, 그 다음에 한 동 건물 일부라도 뭐는 되겠습니까? 빌려 쓰는 건 되겠죠. 빌려 쓰는 게 뭐야? 빌려 쓰는 거 용익물권은 다 아니에요. 용익물권 세 가지 다 아니야.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에 관한 권리고 전세가 나와야 되겠죠. 전세권하고 임차권 이렇게 되는 거지. 한 동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 되는 거지. 한 동 건물 일부에 대한 저당권 안 된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차량으로 되어 있는 주택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연히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안 되지. 왜? 쉽게 이동이 된단 말이에요. 정착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동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지. 막혀있긴 막혀있겠지. 분단돼 있겠지. 자,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 이런 표현은요. 컨테이너 박스 됩니까? 컨테이너 박스 왜 안 되는 거죠? 이동. 일어나면 또 다른 나라 가 있어요. 들어가지고 막. 컨테이너 박스 안 된다고. 쉽게 이동되지.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정착되고 분단되어 있으면 등기 허가 여부는 관계없다.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도 됩니까? 네. 중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정착되고 분단되고 건축물이 된다면 허가 등기 여부는 관계없다. 중개사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셀프 세차장 가보셨죠? 셀프 세차장 가면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셀프 세차장이. 콘크리트 집안 위에 기둥 세워가지고
천막 덮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삼면에 이렇게 유리 같은 거, 이렇게, 설치한 거. 이런 구조물. 이거 볼트 조립 방식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볼트 조립 방식으로 만든 세차장 구조물이라고 그래요. 세차장 구조물. 물론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콘크리트 집안이 이렇게 다 줍니다. 시험 문제 이제 줄 때는. 자, 그래서 볼트 조립 방식의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사물이 안 되지. 왜?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막혀있지도 않잖아. 그래서 중개사물이 안 된다는 판례.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업시설 비품 같은 거 이런 유형의 재산적 가치. 그 다음에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같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걸 세 글자로 뭐랍니까? 권리금이라고 그래요. 권리금. 들어봤죠? 권리금? 이 권리금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제가 방금 얘기했던 영업시설 비품 이런 거 알아두셔야 돼요. 고객 그대로 나와. 그대로. 영업시설 비품 이러면 권리금이구나. 중개사물이 안 된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이것도 권리금이구나. 중개사물이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존의 건축물은 당연히 중개사물입니까? 기존의 건축물은 당연히 중개사물이죠. 근데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다. 특정 건물. 요게 이제 판례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 이건 중개사물 된다 이 말이지. 왜? 특정이 됐다 이 말이야. 특정 구체화된 거죠. 특정됐다. 그래가지고 요거 있어요. 특정 동호수를 정한 분양권. 자, 분양권인데 특정 동호수를 정했네. 특정됐습니까? 중개사물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에 비해서 이제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해서 당첨이 되었을 때 분양 예정자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은요.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지위에 불과하니까. 아까 토지에 관한 지위도 대토권도 안 되잖아. 지위에 불과하니까. 이것도 지위에 불과한 것은 안 된다 보시면 돼요. 재개발, 재건축하고는 다른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분양 예정자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 자, 여기까지가 이제 건축물에 관한 내용이고,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시험에 물어보는 거는 요거예요. 명인 방법. 들어봤습니까? 명인 방법. 관습에서 인정하는 공시수산이죠. 누구 건지 이렇게 새끼줄을 쳐가지고 밝힌 거예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한 그루 또는 수목 집단. 중개사물 된다 이 말이지. 시험에 물어봅니다 이거는. 자, 요거에 비해서 명인 방법을 갖췄는데 분리되지 않는 과실, 미분리 과실. 요거는 중개사물이 안 된다는 판례예요. 이게 판례가 아니고 안 된다는 건데 우리는 얘가 판례하고 학설이 지금 대립이 된다고. 대립이 돼. 그리고 우리는 이걸 동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과실, 이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쉽게 분리가 됩니까? 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쉽게 분리되기 때문에 요거를 동산으로 봅니다. 중개사물이 안 된다. 농작물도 마찬가지. 농작물도 중개사물이 안 된다. 동산으로 봅니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학설과 판례가 대립이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안 냅니다. 내면은 좀 문제가 생기겠지. 근데 요거는 시험 문제 냅니다. 이거. 중개사물 되는 거. 명의막을 갖춘 수목집단. 되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빨간 거, 파란 거, 이런 거, 이런 무슨 의미예요?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 그냥 하얀색으로 다 적는 게 좀 심심해서 그냥 적은 거예요. 다 알아야 돼요. 하얀색으로 적으면 좀 재미없잖아. 그래서 그냥 적어본 거예요. 다 알아야 돼. 여기서부터 다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임목이 있고 강업재단, 공장재단이 있죠. 요거는 그냥 준부동산으로서 중개상 물인갑다라고 일단은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돼요. 최근에는 막 이렇게 단독으로 나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공부할 필요 없는데 일단 개념 정도만 나중에 밑을 꺼볼 거고 또 모의고사나 이런 데 나오면 그때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때 해요. 충분해.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자, 중요한 건 요거. 중개대상물의 요건이 있어요.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법에서 정한 법정 중개대상물일 것. 자, 법정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일단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자, 그래가지고 OX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이제 토지, 법정 중개대상물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다음에 임모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모, 그 다음에 광업재단이 있죠. 공장재단이 있어요. 자, 여기 토구니까 이게 법정 중개상물 맞죠? 자, 여기에서 토지하고 건축물을 뭐라 부릅니까? 두 가지를? 뭐라고요? 부동산이라고 하죠. 이거 부동산이잖아요. 토지, 건축물. 그러면 요 세 가지는 뭐라 부릅니까? 준부동산입니까? 그러면 이 준부동산은 부동산입니까? 아닙니까?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준우승은 우승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준부동산은 부동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는 아니라고 보는 거지. 근데 각 계열법에서는 이걸 부동산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고 있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이제 일단 준부동산으로 본다. 의제부동산, 간주부동산. 자, 그러면 동산 같으면은 동산이다 그러면은 부동산이 중개상물이잖아요. 동산이면 중개상물 안 되네. 대표적인 게 금전 중개상물 안 됩니다. 자, 금전 채권 됩니까? 안 되지. 금전이 안 되는데 금전 채권이 되겠어요? 시험 나왔습니다. 금전 채권 중개상물 안 돼. 안 되고 그 외에 공자, 기계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 그 동산 다 안 돼요. 자, 준부동산 볼게요. 준부동산 우리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간주부동산에 보면 재단은 공장재단, 광업재단이잖아요. 근데 어업재단 이런 식으로 나왔다. 중개상물 안 됩니다. 항만운송사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등기등록 가능하죠.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기 무슨 중기? 송중기 안 됩니다. 송중기 안 돼. 송중기뿐만 아니라 중장비, 포코레인 이런 거 다 안 돼. 자, 이 전부 등기등록 가능하죠. 다 가능한데 준부동산인데 중개상물은 안 된다고요. 특히 우리 시험에 물어본 것이 선박을 물어봤는데 그냥 선박은 중개상물이 안 되는 게 맞는데 갑자기 막 20톤 이상 선박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어이구 배가 좀 크네 그러면서 막 20톤 이상 선박은 중개상물 되는갑다 싶어가지고 갑자기 막 이게 막 갑자기 막 그래 된다니까 시험장 가면 20톤에 꽂혀가지고 막 20톤이면 좀 크잖아 이러면서 막 1톤이든 20톤이든 안 돼. 아시겠죠? 네, 그런 감정이 막 들어갑니다. 우리 시험장 가면 희한해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막 OMR 카드 그 들어가자마자 바로 생각나. 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나 얘는 이제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준부동산으로서 이게 취득세 또 과세 대상 이 세법에 나와 또 취득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또 갑자기 또 막 이렇게 또 중개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헷갈려가지고 세법에서 이제 취득세 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광업재단 자체가 중개상물 맞죠? 공장재단 자체가 중개상물 맞죠? 여기에 속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게 중개상물 안 됩니다. 재단 목록에 지금 토지하고 건축물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재단 자체가 중개상물이지 이걸 분리해가지고 중개상물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막 또 이거는 안 보이고 급해가지고 막 토지, 건축물, 중개상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광업권은 당연히 안 되지. 광업권, 공업소유권. 공업소유권 같으면은 뭐냐 하니까 특허권, 상표권,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이런 거 있죠. 실용신안권 이런 것들 다 안 된다 보시면 영업권 이런 거 다 안 된다 보십니다. 자, 그 다음
요게 중개상물 요건 중에서 한 가지. 두 번째가 뭐냐면 사적 소유 가능할 것이에요. 개인 소유가 가능해야 된다. 아무리 건물이라도 개인 소유가 안 되면 중개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가 공법상에 제한이 있는 토지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 있어. 그린벨트라고요.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는 토지, 군사시설이 있어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토지,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자, 그 다음에 접도구역에 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접도구역 내에 있는 토지,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 다 중개 가능하다 이 말이지. 공법상에 어떤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사적 소유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상에 제한이 있는 압류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사실 위험하죠. 이런 중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얘는 권리, 얘는 돈, 뭐 이런 건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차원권 보전 가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는 이런 가등기 같은 거 위험해요. 담보 가등기 좀 틀리지. 담보 가등기 저당권이니까. 자, 근데 하여튼 가등기, 뭐 가처분, 경매 등기된 부동산, 그다음에 상속된 부동산. 자, 이런 표현들은 중개 가능하다 이 말이지. 위험하지만, 자, 근데 경매 자체, 상속 자체는 법률 규정이에요. 요거는 개업이 할 일이 없어. 경매 절차나 아니면 상속, 요거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지. 자, 법률 규정이니까 이런 것들은 내 사법상의 어떤 제한이 있더라도 중개가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이제 그러면 중개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니까 사적 소유 안 되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되겠어요? 국가 재산 안 될 거 아니에요. 국가 재산. 국가 재산 대표적인 게 청와대가 있고 정부종합청사 같은 게 있고 도청 시청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 외에도 보면은 네, 일반 재산, 행정 재산 이런 거 있어요. 문화재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소유, 국유 하천 뭐 이런 거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무주부동산은요. 주인이 없다. 누구 겁니까? 국가 소유로 가는 거예요. 채굴되지 않는 미채굴 광물 시험 나왔어요. 채굴되지 않는 광물, 미채굴 광물은 그 강업권. 그 강화권 자체가 누구한테 있냐면 국가한테 있어요.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 안 된다 보시면 되고, 포락지라고 있어요. 포락지. 바다로 된 토지 침식됐다. 침식됐다. 바다로 돼버렸다. 다시 성토되더라도 중개 대상물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에 바닷가 있죠. 바닷가 모래사장. 모래사장 이거 중개 가능하지 않죠. 중개 안 됩니다. 모래사장, 바닷가. 요 바닷가, 요 모래사장 이 토지를 우리 토지 용어로서 개론해서 뭐라고 합니까? 빈지예요. 빈지 알고 있죠? 빈지는 활용 실익은 있지. 근데 사적 소유가 안 되는 거지. 개인 소유권 인정 안 되는 거죠. 자, 이 빈지랑 반대가 뭐라 했어요? 법지예요. 법지. 빈지가 반대가 법지지. 법지는 어디에 있는 토지예요? 경사면의 토지. 활용 실익이 없죠? 경사면에서 뭐 할 거야? 미끄럼 탈 거예요? 탈 수 있겠네. 미끄럼. 옛날에는 그런 집 많았잖아요. 옛날에도 우리 부산에도 좀 지금은 좀 뭐 그런 집도 있겠지만은 이제 좀 경사진 집이 많이 있잖아요. 오르막길. 거기 뭐 옛날에는 막 얼음 얼고 이런 막 미끄럼 타고 막. 자, 하여튼 활용 실익은 없는데 소유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법지. 근데 이 빈지 이 바닷가는 중개사물이 안 된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여기 중개 대상 물은 되는데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가 안 되면 중개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소유권입니까? 소유권 중개 가능하죠? 중개 대상 권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용익물권. 자, 용익물권 나왔다.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뭐라고요? 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요거 중개 가능해. 중개 대상 권리 되죠. 자, 요 중에서 지상권 중에서 보면요. 법정 지상권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법률에서 정한 요건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설정되는 권리예요. 그걸 법정이라고 해요. 법정 지상권. 법률에서 정한 요건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는 권리.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지요. 그러니까 설정에 대해서는 중개에 개입될 여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설정에 대해서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설정되잖아요. 설정하고 같은 말이 뭐예요? 설정하고 같은 말. 성립이에요. 설정이 성립이라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성립, 법정지상권 설정 같은 말이에요. 설정 성립에 대해서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할 일이 없다고. 자동으로 이제 설정이 되니까. 근데 설정된 법정지상권을 이전하는 거는 중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전 같은 말이 뭐예요? 양도예요. 알아두셔야 돼요. 법정지상권 양도 가능하다 이 말이지. 중개상 권리됩니다. 자, 이제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은 설정 이전이 다 돼요. 저당권은 다 된다 보시면 되고. 저당권 중에서 법률에서 정한 요건 갖추면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는 법정 저당권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법정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뭐 됩니까? 설정됩니까? 성립되죠. 근데 설정된 법정 저당권의 이전은 가능하다 이 말이지. 양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유치권이라고 있는데 유치권 같으면은 담보물권인데 법정 담보물권이에요. 약정 담보물권이에요. 법정이에요. 약정이에요. 정확하게 하세요. 지정하지 말고. 맨날 이런 식으로 할 때면 정이라면서. 자, 법정 약정 뭡니까 이거? 약속을 해야 됩니까? 약정입니까? 약속 안 해도 돼요. 법정이에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요건만 갖추면 법률에 정한 요건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뭐 된다고? 설정이 자동이 돼요. 유치권 성립은 자동이 돼. 근데 성립된 유치권에 뭐는 되겠어? 이전은 된다 이 말이야. 이전은 중개 가능한 권리다 이 말이지. 되겠습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법정은 이전은 되고 설정은 안 된다. 도로 판단하셔야 돼. 질권 됩니까? 질권 중개 가능한 권리입니까? 안 된다고. 동산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채권으로서 보면 매매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임대차라든지 가등기 담보권하고 그 다음에 등기된 판매권 이전은 되지. 판매권 행사는 아니죠. 판매권 행사는 아니고 등기된 판매권에 관한 이전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요 지금 표가 5가지 맞죠? 지금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에서 몇 문제 나와?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예요. 표 5가지 있죠? 표 5가지만 하면 한 문제 맞춰요. 상당하죠? 네. 맞춰야 됩니다. 한 문제. 문제가 딱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게. 용어 정의 한 문제, 중개상물 한 문제. 나온다니까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는 문제를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과목은 특히. 그래서 요거를 이 5가지 표 다 한 거예요. 요걸 계속 10월달까지 완벽하게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계속 하면 돼요. 이거를. 그죠? 할 게 정해져 있으면 그냥 반복해서 하면 돼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또 보면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고 밑줄 한번 또 그어보게. 밑줄 끄면서 다시 또 한번 암기합니다. 36페이지. 36페이지에 중개대상물 의미. 중개대상물 의미라고 돼 있네. 자, 첫 번째 줄. 자,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직업적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고유하고도 전속적인 중개대상물. 그죠? 개업만이 고유 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이라 했잖아요. 토건이 깡공이.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니까
무등록 중개업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무등록 중개업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맞네, 그지? 그러니까 등록 안 한 사람이 토건이가공에 대해서 중개했다면 그 무등록이라 이 말이지. 자, 그리고 이제 중개 대상물 토지 보세요. 토지. 토지에서는 양가로 2번 토지 밑에 안에 보면요. 토사 같은 거 있고 암석 같은 거 있고 돌멩이 같은 거 있고 뭐 지하수도 있을 수 있겠죠. 요런 것들은 제일 마지막 줄 중개 대상물로 보기는 어렵다. 되겠습니까? 오른쪽에 보세요. 양가로 3번. 자, 첫 번째 줄에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 소유권, 저당권 이런 거 있죠.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저당권, 양도, 저당권 이런 설정 같은 경우에는 한 필지 단위로 목적물이 된다. 이해됩니까? 필지 단위로 거래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나오죠.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한 필지 토지 일부도 거래의 목적이 된다는 뜻이지. 읽어보면 다 이해되죠? 지금? 자, 밑에 내려가 보세요. 판례, 대토권 나오잖아. 세 번째 줄입니까? 세 번째 줄 찾았죠? 대토권은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 공급받을 수 있는 뭐에 불과해? 지위에 불과라고 적어놨죠. 지위에 불과하니까 어떻게 그 밑에 줄에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토지 건축물 가보겠습니다. 건축물 토지 됐고 건축물로 가서 판례 부분에 세차장 구조물 나오는데 그 제일 밑에 줄 가보세요. 자, 건축물이 되려면 일단 정착되어 있으면서 거기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는 기둥, 지붕, 벽이 다 있어야 된다 이 뜻이지. 민법상의 건축물. 그래서 세차장 구조물에 관한 판례로서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뒤에 넘어가면은 첫 번째 줄에 보세요.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해서 파이프를 이제 세우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파이프를 세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면 지붕을 덮어. 그런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삼면에다가 천막 같은 거, 유리 같은 거 설치한 그런 구조물이에요. 셀프 세차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그런 구조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체하면 쉽게 분리되죠. 그러니까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니까 중개사물이 안 되는 거지. 이런 판례고. 자, 2번 보세요. 미분양된 현존 아파트라고 돼 있네. 읽어볼게요. 쭉 밑을 쭉 끄시면 돼. 특정됐네.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자, 옆으로 쭉 가보시면요. 분양 대상이 될 세대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분양 목적물의 현실적인 제공 또한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구체화됐다 이 말이지. 특정이 됐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줄 거래 중개하는 것 또한 된다 이 말이겠지. 그러니까 중개에 해당한다는 거지. 중개 요소이 되니까. 그러니까 다 완벽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요렇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밑으로 가보세요.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한동 건물 일부 나와 있는데 이제 한동 건물에 대한 매매나 교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한동 건물 단위로 하는 게 맞지요. 중개선물 되지. 근데 전세권이다, 임대차다 그러면 한동 건물 전부 해도 되고 일부라도 된다 이 말이에요. 전부 또는 일부 설정 계약이 가능하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한동 건물 일부라도 전세하고 임대차는 된다 이 뜻이에요. 4번 보세요. 건축 중인 건물이라고 돼 있고 세 번째 줄 기둥과 지붕, 주벽이 이루어진 건축 중인 건물,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5번에요. 장래에 건축될 건물, 분양권이라 돼 있는데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분양권. 이건 중개상물이 된다 이 말이지. 건물이 포함이 된다. 특정됐으니까. 요거에 비해서 그러나 돼 있잖아. 그러나 아파트 추첨 기일에 그 밑에 줄에 아파트 추첨 기일에 신청회가 당첨이 되면 분양 예정자로 선언될 수 있는 뭐에 불과해?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인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기 어렵다 이 말이지. 중개상물이 안 되는 거지. 자, 오른쪽에 다시 한 번 더 반복이에요. 판례, 분양권에 관한 판례. 첫 번째 줄 끝에 보세요. 기존의 건축물 당연히 중개상물이죠.
자,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밑에 쭉 씁니다. 장차 건축대 특정 건물 이런 표현 나왔다. 중개상물 맞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 선정되거나 분양 계약이 체결된 후 그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매매 거래하는 중개하는 거 건물의 중개에 해당한다는 거지. 중개사물이 되니까. 그다음에 2번 판례 입주권도 보세요. 이거 했던 거잖아. 첫 번째 줄 끝에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해가 당첨이 되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뭐에 불과해?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이죠. 요거는 중개 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말이지. 자, 그다음 이제 중요한 거 밑에 박스 밑에 심화 밑에 보시면 6번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 딱 이거 중개 대상물 됩니까? 예, 세 번째 줄에 중개 대상물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자, 양가로 2번 이제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 거기다 밑에 꽂고 자, 다시 한번 더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뒤로 넘어가면 동그라미 디귿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디귿 보시면은 명인 방법을 가진 수목 집단은 돼 있죠. 요건 중개 대상물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해당한다 이렇게 알아두고 동그라미 2번에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은 해가지고 거기 파트에서 제일 마지막 줄에 중개 대상물에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중개 대상물이 아니야 이 말이죠. 미분리 과실은. 그리고 농작물도 마찬가지. 농작물 파트에서 제일 끝에 농작물 중개대상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기타에 보면은 뭐 그냥 수목이다, 담장이다, 교량이다, 뭐 도로 포장이다, 뭐 이런 게 있죠. 이런 건 다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 이 말이지. 세 번째 줄에 중개대상물이 되지 못한다. 거기에 보시면은 또 밑에 거기 세 번째 줄 중용되지 못한다. 그 밑에 줄 보면은 자, 가설의 판잣집 뭐 이런 거 있죠. 가식 중인 수목 이런 것도 다 정착물이 아니죠. 그래서 동산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개대상물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임목이 뭐냐? 자, 임목 개념만 볼게요. 자, 임목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 집단이죠. 밑줄 토지에 부착된 수목 집단인데 소유자가 뭐 한 것이라고요? 등기했다. 보존 등기했다 이 말이지.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그 임목을 갖다가 그 토지와 별개로 양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른쪽에 됐고 그다음에 뒤로 넘어갔어. 뒤로 넘어가면은 4번에 공장재단이 나오잖아요. 공장재단은 뭐냐? 공장에 가면은 여러 가지 부지부터 해가지고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 있어. 그 밑에 중간에 박스 있죠. 거기에 있는 것들 다 모은 건데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 재산이다. 왜 이렇게 재단을 만들었을까?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 5번 광업재단. 자, 광업재단은요 첫 번째 줄에 보면 광업권 있죠. 그 다음에 광물 채굴 각종 설비들 하고 그 다음에 이에 부속하는 부속사업 설비들 다 모아가지고 일단은 기업재산을 만들었다. 그 목적은 소유권과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기 위한 목적이다. 그 정도만 일단 파악하시면 돼요.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44페이지에 중요한 거죠. 이게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 해가지고 양가로 1번에 법정 중개대상물에 해당할 것. 그래서 토지 있죠, 건축물 있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 다음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단도 적어놨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단도 적어놨고. 자, 요거에 비해서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어업재단이다, 항만운송사업재단이다, 항공기, 자동차, 선박, 권리금 이거 다 중개대상물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죠? 자, 오른쪽에 가보세요. 중개대상물 범위라고 해서 권리금을 적어놨는데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럼 권리금이 뭐냐? 첫 번째 줄에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영업시설 비품 같은 거 이런 유형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 중개대상물 아니다. 그리고 그 옆에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이렇게만 나와도 중개대상물 아니다. 권리금이니까 재산적 가치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2번도 시험 문제 물어봤어요. 금전채권 요거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거래 가능성 한번 볼게요. 거래 가능성. 이게 사적 소유가 가능해야 된다 이 뜻인데 1번 국공유 재산 안 됩니다. 국공유 재산은 사적 소유가 안 되니까 안 되겠지.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의 행정재산이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동그라미 니은에 뭐 일반 재산이다. 일단 안 된다고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한번 보시면요. 동그라미 2번 공유수면 찾았습니까? 하천인데 네, 국가 소유 바다, 국가 하천, 국유 하천. 당연히 중요사물이 안 되지. 될 수가 없지. 그런데 이제 하천법의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하천의 사유화가 인정이 되는데 다만 동그라미 니은에 다만 사유 하천의 경우에는 중개 대상물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어요. 개인 소유 하천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동그라미 3번은 뭐냐 보니까 공유수면 매립지인데 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공유수면 매립 면허 허가를 받아가지고 매립한 거예요. 바다를 메운 거죠. 바다를 메웠다, 허가받아 메웠다. 그러면 그 매립지 소유권의 일부분이 취득이 된다.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줄에. 허가받아가지고 매립한 거 있죠. 그렇게 보시고 자, 포락지 찾아도 포락 찾았죠. 포락지 됩니까? 마지막 줄에 중개대상물 될 수 없다. 포락지. 침식된 토지. 자, 무주부동산 요거 중개대상물 될 수 없다. 이렇게 끄시면 돼. 자, 미채굴 광물 중개대상물 될 수 없다. 국가 소유. 자, 거래 제한된 부동산이라 돼 있는데 당연히 중개대상물 될 수 없다. 거래가 제한돼 있으니까. 투기과열지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중개 가능성이라고 해서 두 번째 줄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경매다, 공매다, 수용이다, 상속 같은 거 이거 법률 규정이죠. 중개상물 중개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이 말이지. 또한 해가지고 법정지상권의 성립이라 적어놨고요. 법정저당권의 성립, 법정지상권의 성립, 유치권의 성립이라고 적어놨잖아. 성립이 설정이죠. 이거는 뭐라고 돼 있어? 중개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거지. 자동적으로 설정되니까. 동그라미 2번에 다만 적혀 있어요. 법정지상권 성립된 토지, 그 다음에 법정저당권에 성립된 건물 같은 거, 이전 같은 거, 이런 거에 이전은 된다 이 말이에요. 거래가 가능하다. 가능하니까 중개 가능하겠지. 마찬가지로 경매, 공매, 상속 등을 통해서 취득한 부동산이다. 경매, 상속된 부동산, 경매 등기된 부동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래 가능하고 중개 가능하다.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밑으로 안 건 거 있죠. 아까 몇 페이지? 24페이지입니까? 24페이지 아니고 28페이지. 자, 28페이지 이제 밑줄 꺼야 돼요. 이제 끄면은 이게 이해가 잘 돼요. 28페이지. 자, 밑에 4번에 가시면은 중개 대상 권리가 되냐 아니면 되지 못하냐 이 말이죠. 자, 중개 대상인 권리라고 먼저 나왔어요. 자, 소유권 됩니까? 되고 밑줄. 자, 임차권은요? 되겠죠?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저세권 된다 이 말이지.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보세요. 담보물권으로서의 저당권 됩니까? 예, 설정 이전 다 됩니다. 자, 그래서 판례 하나 읽어볼게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니까 읽어볼게요. 자, 그 밖의 권리, 아까 그 밖의 권리 있다고 했죠? 그 밖의 권리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가 중개업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죠. 판사들이 꼭 이렇게 적어놔. 막 달리 볼 것도 할 것이 아닌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막. 판사들이 왜 그래요? 판사들이 달랐다고 그런가? 판사 안 계시죠? 혹시 또 판사 있을까봐. 예. 판사 원래 그래. 판사. 가족 중에 판사 안 계시죠? 자, 있을지도 모른다. 자, 그래서 하여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본다는 얘기죠. 자, 가등기 담보권 됩니까? 네, 되고 유치권 구체적으로 이전 적어놨네. 이거 됩니까? 되죠. 지금 되는 걸 적어놨단 말이죠. 7번 보세요. 한매권 이전 됩니까? 네, 한매권 이전 돼요. 한매권 행사는 아니지만 한매권 이전 됩니다. 법정지상권 이전 됩니까?
근데 제목을 딱 보니까 알겠잖아요, 이제. 양가로 2번 보세요. 중개 대상이 아닌 권리, 동산 질권. 안 되잖아. 질권 안 되잖아요. 점유권 시험 나왔어요, 점유.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권리잖아. 점유권을 중개 가능한 권리가 되겠습니까?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권리인데.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점유권이잖아요. 중개 가능한 게 아니지. 자, 다 됐습니까? 뒤로 넘어가 볼게요. 유치권 성립, 유치권 설정, 유치권 성립, 이거 안 되죠? 법정 지상권 성립, 안 되죠? 분묘기지권, 이게 뭐냐? 간수법에서 인정하는 법정 지상권이거든. 이건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했고,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권리 변동에서 상속이다, 판결이다, 수용이다, 징발이다 이런 거 다 안 된다 보시면 돼. 이제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래서 중개대상물은 해당되냐 안 되냐, 중개대상 권리가 되냐 안 되냐만 판단하면 돼. 그럼 한 문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줘야 돼. 그래야 시험 문제 맞추지.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오늘 첫 시간이니까는 이 정도만 할게요. 이 정도만 하고 일단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일단 목적부터 한번 볼게요. 목적 1번 문제.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공신력을 제고하는 거. 이거 목적에 해당합니까? 아니잖아요. 공신력 제고 아니고 뭐라고? 전문성 제고잖아요. 그죠? X. 자, 2번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재산권 보호. 목적입니까? 아니죠. X. 자, 이제 용어 정의 가보세요. 3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거래 계약을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에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복 계속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니까 해당하지 않죠? O예요. O죠. 자, 4번에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여기까지가 이제 중개제요. 중개업으로 행하는 거,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맞잖아요. 이게 의뢰 보수 중개업이 다 들어간 거야. 5번에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로서, 바로 틀렸지. 뒤에 걸 읽어볼 필요도 없다. 시험장에서 그렇게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해야 되겠네. 그죠? 바로 틀렸고. 자, 6번에 공인중개사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뭐한 자예요? 자격을 취득한 자로 끝나야 되는데 자격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틀렸지? 틀렸죠? 자, 중개상 물입니다.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수 있는 뭐에 불과해? 지위에 불과한 대토권은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죠. X. 자, 8번에 장래에 건축될 특정 건물도 중개대상물에 포함됩니까? O. 9번에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이가 당첨이 되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은요? 중개상물에 해당한다? X. 해당하지 않지요. 10번에 나왔다. 20톤 이상 선박 중개상물에 해당합니까? X. 자, 11번에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사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사항이 있죠. 이거 권리금입니까? 네, 중개상물이 아니지요. X. 자, 밑에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 공인중개사 제도는 오늘 안 풉니다. 다음 주에 풀어요. 그럼 이거 다음 주에 들고 와야 되겠네. 다음 주에 들고 오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 책에다 그대로 꼽아놔. 책에다가 그대로 꼽아놓고 책을 놔두고 가세요. 학원에. 집에 가서 공부 안 할 거잖아. 집에 가서 안 할 거잖아. 책을 사물함에 넣고 그대로 놔두고. 그럼 책을 안 가져올 일은 없거든. 학원 안 오는 이상. 학원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책이 그대로 사물함에 있으니까 그대로 갖고 오면 돼. 그러면 얘가 가져오게 돼 있어요. 다음 주에 이건 안 줍니다. 이 사무실에서 안 줄 거예요. 가져오세요. 이거 가져와서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하고 이거 풀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주 소중한 문제들이고 아주 잘해. 뒷면에 막 뭐 해놨어요. 뒷면에 참고적으로 뒷면에 요거 보고 계속 공부하셔야 돼. 하여튼 이번에는 꼽아 놓으세요. 꼽아 놓고 그대로 들고 오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8주 동안 해서 이 분량을 다 나갈 거예요.
8주 동안. 그래서 2개월마다 한 순환씩 돌아갈 거니까 반복해서 하면은 당장 다 몰라도 돼요. 반복해서 하면은 다 알게 됩니다. 결석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최대한. 자, 여기까지 하고 남은 주일 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